MBN 뉴스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새 무기 시험을 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쏜 미사일은 이른바 북한판 에이테킴스로 확인됐는데 관역에 명중시켜 전력화에 한층 다가섰다는 분석입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자수했습니다. 모텔 종업원인 피의자는 피해자가 숙박비를 내지 않고 반말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대구의 한 놀이공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놀이기구 열차에 다리가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의왕에선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생활고를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실종됐던 즉지원정대 소속 고 민준영, 박종성 대원의 유해가 1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고향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유족들은 직지를 날리며 산에 오르려 했던 이들의 정신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홍콩에서 내일 송환법에 반대하는 최대 규모의 시위가 열릴 예정이어서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은행 ATM에서 돈을 대량으로 인출해 홍콩의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70대 노인이 탄 전동 스쿠터가 승강기로 돌진하는 등 승강장 문 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쿠터나 휠체어 차체 무게만 100kg이 넘어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파 시작합니다.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새 무기를 시험 발사했다고 일제히 보도하면서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주먹을 쥐고 어떤 세력이든 불장난질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다시 한번 드러낸 셈입니다. 첫 소식 권용범 기자입니다. 발사 차량에서 발사체가 붉은 화염과 연기를 뿜으며 날아갑니다. 발사체가 바위섬에 명중하자 이를 지켜보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합니다. 곁에 서 있던 간부들도 환한 미소와 함께 손뼉을 치며 기뻐합니다. 북한이 어제 김 위원장 지도로 진행된 신형무기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한 겁니다. 요란한 폭음이 천지를 뒤흔들고 눈부신 섬광을 내뿜는 저체탄들이 대지를 박차고 기운차게 날아올랐습니다. 북한은 새 무기라는 표현 외에 명칭은 밝히지 않았고 발사 의도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남한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 불장난질을 해볼 엄두도 못 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장난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달 초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겨냥하고 단거리 미사일이니까 대남용이라고 볼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8.15 기념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또 더 높이 더 빨리의 구호를 축혀들고 투쟁에 총매진해야 한다며 대남 무력 도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새 무기라고만 언급한 채 구체적인 미사일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를 분석한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판 에이테킴스 지대지 미사일로 평가했습니다. 에이테킴스는 미국이 개발한 전술 지대지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가 300km의 파괴력이 큰 무기입니다. 북한의 새 무기라는 게 바로 이 미국 에이테킴스와 비슷한 건데요. 230km 떨어진 돌섬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북한이 요즘 왜 이렇게 말과 미사일을 거칠게 쏟아내고 있는지 뉴스죠. 바로 들어갑니다. 북한이 어제 쏜 미사일은 지난 10일 쐈던 신형 미사일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목표섬을 명중시키는 장면까지 공개하면서 정확성을 과시했습니다. 지난번 발사보다 고도를 18km나 낮춰 요격을 더욱 어렵게 만들면서도 정확도는 끌어올린 겁니다. 북한의 이 신형 무기는 미국 에이테킴스라는 전술지대지 미사일과 외형 발사각이 유사해서 이른바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불립니다. 탄두에 수백 개의 작은 탄두를 넣어서 축구장 3-4개 크기의 지역을 한순간에 초토화시키는 무기인데 미국 에이테킴스보다 크기도 크고 속도도 2배 빠릅니다. 두 번째 시험 발사 만에 목표에 명중시키면서 북한판 에이테킴스도 전력화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분석입니다. 타격성을 대상으로 명중도 시험을 한 겁니다. 동해안에서
한 차례 또 추가 시험을 한 후에 서측 내륙으로 옮겨서 북한을 관통하는 최대 사거리 시험 발사를 할 것으로. 또한 이번 발사 지점은 호숫가인데 통천 이북 일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 15km 북쪽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두고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북한의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네, 북한이 뭐 툭하면 미사일 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보란 듯이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속내가 참 어렵습니다.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이거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진희 기자, 미사일 쏠 때마다 말이죠. 남조선 당국자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지칭할 텐데 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좀 참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네. 사실 이번 달만 들어서 미사일을 4번 쐈고 남측 혹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담화문도 4번이나 발표했습니다. 아, 이달 들어 4번이나 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한 북한 측 담화문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사실상 겨냥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미 군사연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남북 대화를 운운하는 것을 보면 참 뻔뻔스러운 사람이라던가 졸졸 내리익는 남조선 당국자 사람은 웃겨도 아주 웃기다라고 한 겁니다. 이런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단 대화의 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북한 담화문 발표 이후 통일부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서 입장을 밝혔는데 예. 일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비난이 거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그때 북한 막말에 대해서 선을 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4년 전에 SNS에 올린 글인데 당시 네. SNS 글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예. 남북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네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를 깨지 않는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앞뒤 맥락을 보면요. 북측 최고 지도자를 존중하길 바란다면 그쪽도 우리 지도자를 존중하라며 북한에 대해서 충고를 하고 있는 글이지. 그렇죠. 당시 대북 막말 비난을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북 태도를 바꿔라라는 비난은 아닌 겁니다. 그러네요. 네, 물론 야당에서는 비난이 거센데 그 이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겁먹은 개라는 등 능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애써 무시하는 태도는 국민들의 자존심은 상처받고 있고 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남북 대화를 위한 신중한 자세도 좋지만 북한의 이런 도발이나 막말 비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달라는 대목으로 정부도 참고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도대체 북한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를 위해서 이제 일단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 북한이 그 의미를 모르진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이 특히 남측에 대해서만 이렇게 비난 강도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한번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They haven't done nuclear testing. They really haven't tested missiles other than, smaller ones, which is something that lots test. 미국 뉴욕타임스는 미사일 발사를 이렇게 의미축소한 것이 결국 북한에게 도발의 재량권을 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냐 해주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지적이군요. 뉴욕타임즈.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태도가 통미봉남, 즉 미국만 통하고 남측하는 대화하지 않으려는 북한의 태도를 부추겼다는 비판인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앞으로 우리 정부하고 대화는 미뤄두고 미국하고만 이제 상대를 하겠다 뭐 이런 상황처럼 보이는데 뭐 미국과 협상이 이제 진척돼야지 남북 대화 물꼬도 트일 텐데 남북 대화는 지금 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아직은 기약이 없지만 여기서 네. 주목되는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다음 주 이제 북미 협상을 담당하는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 대표가 방한을 하는 겁니다. 아, 다음 주에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 조율을 위해서 비건 대표가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 측과 만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마침 20일은 한미훈련이 끝나는 날인데요. 이 훈련이 끝나고 북미 대화를 하자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보냈는데 그랬죠. 그 일정과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판문점에서 북미가 만나서 실무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입니다. 예. 북한의 대남 불만의 이유가 사실상 하노이 회담 결렬 때 남측이 어떤 역할도 못했다는 건데 북미가 이렇게 협상을 재개한다면 남측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고 그 역할을 통해서 남북 대화 재개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가능해 보입니다. 네. 다음 주 20일 날이라고요? 비건 대표 방한 계기로 해서 다시 한반도 정세가 좀 빠르게 흘러갈 것 같기도 하고요. 북미 접촉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폐기물을 강으로 유출시키고 있다는 아주 안 좋은 소식입니다. 평양하고 개성 중간쯤에 평산이라는 지역에 우라늄 공장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전문가가 위성 사진을 분석했는데요. 예성강을 따라서 우리 연평도하고 강화도 근해까지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호형 기자입니다. 미국의 북한 분석가인 제이콥 버글이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북한 우라늄 공장 위성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사진은 북한의 황해북도 평산으로 우라늄 공장 밀집 지역이며 공장 남쪽으로는 예성강이 흐르고 있고 그 아래에는 폐수와 폐기물을 모아놓는 저수지가 보입니다. 공장의 폐수를 저수지로 보내는 파이프라인이 눈에 띄는데 그 주변에는 검은 물질이 강과 호수로 유출된 모습이 보입니다. 보글은 파이프 양쪽이 파손돼 있다면서 우라늄 공장에서 나온 폐수와 방사능 물질에 강물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라늄 공장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 물질이 강으로 직접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우라늄 자체를 농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 위험은 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또 이 강이 서해로 흘러 연평도와 강화도 근해 오염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유해성은 희박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라늄 자체가 굉장히 약한 방사능 물질이고 또 강에서 많이 희석이 됐을 테니까 방사능 위해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MBN 뉴스 강호형입니다. 최악의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가 다음 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최대 분수령을 맞을지 관심입니다. 일본이 번번이 대화 자리를 피했던 터라 한일 양국 간 만남이 성사될진 미지수인데 회담이 열린다면 분위기가 좀 누그러질까요? 김수형 기자입니다. 다음 주 중국에서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관심은 양국이 조율 중인 한일 외교장관 회담 성사 여부입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인 24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열리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일정 부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일 압박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를 시사하기도 했지만 정부가 일본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며 수위 조절에 나섰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깨는 부담감에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오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외교장관이 그 문제를 풀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막상 협상 내용에 있어서 우리 강제징용 처리 문제, 그리고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의 철회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낙관하기도 쉽지 않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성사 시 대치에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한 번의 회담으로 얽힌 문제가 쉽게 풀리는 기대는 무리라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아베 정권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밝혀야 한다. 한국을 냉대하지 말아라.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사설을 통해 한국을 냉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일본과 한국을 생각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베 정권이 사태를 복잡하게 한 것은 명확하다며 정치 역사 문제를 경제까지 넓힌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와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나오토 총리다 말을 존중하라며 아베 정권의 과거사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개선으로 소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담화를 계기로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내 비판 여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쿄신문도 한일 관계의 악화는 일본에도 마이너스라며 한국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더 나아가 고노다로 외무상이 주일 한국 대사를 무례하다고 비판하고 수출 규제 문제로 일본을 방문한 한국 측 담당자를 경제 산업성이 냉대한 것이 한국의 여론을 자극했다며 일본 측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입니다. 누가 왜 이렇게 잔인한 사건을 일으켰는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40대 남자가 자신이 그 사건의 범인이라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시신의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분도 오늘 추가로 발견됐고요. 말씀만 드렸는데도 참 끔찍합니다. 먼저 심가인 기자입니다.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찾아온 건 오늘 새벽 1시쯤. 이 남성은 자신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모텔 종업원인 이 남성은 투숙객인 피해 남성이 숙박비를 주지 않고 반말을 해 홧김에 자고 있던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몸통 시신의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위 등 추가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수사를 확대하던 경찰은 검은 봉지에 쌓인 시신의 머리 부분을 이곳에서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어제 시신 일부로 보이는 오른팔 부위가 발견된 곳으로부터 3km가량 떨어진 지점입니다. 세대 4대가 어제 찾고 오늘도 아침에 오전에 저 찾은가 그 냄새만 나게 또 때리고. 경찰은 자수한 A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와 시신 유기 장면 등이 담긴 CCTV 등을 확보하고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네, 아마도 경찰이 피해자 지문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경찰 조사에서 일부 나온 얘기를 보면요. 피의자가 일하는 모텔 휴게 공간에다가 시신을 보관해 오다가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9일 만에 사건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정수정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고유정에 이은 이 충격적인 토막살인 사건들, 사람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 건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모텔 밀집 지역입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은 이곳 모텔에서 일하던 A씨. 모텔에서 하루씩 교대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지난 8일 손님인 피해 남성과 시비가 붙어 잔혹하게 살해한 A씨는 당시 시신을 자신이 사용하던 객실에 방치했습니다. 이후 시신을 유기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나흘 뒤인 12일 새벽 시신을 훼손해 검은 봉지에 나눠 담은 뒤 자전거를 이용해 한강에서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어제 몸통 시신의 팔 부위가 발견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결국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지 9일 만입니다. A씨는 피해 남성이 잠든 틈을 타 잠긴 방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네, 자수한 피의자는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요. 시신 일부는 계속 또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진 기자. 네. 뭐 피의자 범행 동기 앞서 리포트에서도 이제 들어봤는데 참 말문이 막힙니다. 모텔 종업원인 피의자가 손님이 이제 반말을 했다고 그래서 화가 나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수한 피의자가 40살이고요. 네. 숨진 피해자는 32살 자영업자입니다. 예. 나이가 8살 어린 손님이 숙박비를 내지 않겠다고 처음에 버티다가 이 반말까지 하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현재까지 피의자가 경찰에 진술한 범행 이유입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피해자가 지금 나이가 더 많잖아요. 이렇게 반말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많이 나빴나 봐요.
어린 사람이 반말하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다른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뭐 경찰 얘기 들어봤는데 나이 어린 사람한테 반말 들으면 물론 기분 나쁘겠지만 그렇다고 네. 사람까지 저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피의자인 40살인 미혼인 이 남성은 특별한 정신병력 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이 특별히 불안하거나 초조해하는 모습 없이 덤덤하게 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근데 일면식도 없던 사람을 이런 반말했다는 이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해서 토막까지 내가서 유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토막살인이 과거부터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네. 전문가들 말로는 이게 최근 이 잦아지는 추세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이 언론도 그렇고 사실 학습할 만한 이 범죄 은폐 수법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 통상 보통의 사람,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 보고도 아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로 많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학습된 수법을 어느 순간에 직접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겁니다. 예.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살인을 하더라도 우발적인 수준에서 그냥 끝나는 건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 일탈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본인들의 세상에서는 은폐를 해야 되겠는데 사건은 저질렀는데 괴이한 이제 장면들이 떠오르겠죠. 최근 범죄들과 연관된. 최근 범죄들과 연관된 뭐 고의정 사건도 지금 떠오르기도 하고 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뭐 사이코패스다, 또 뭐 분노 조절 장애다 이런 거 말이죠. 그건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겠지만 이 사건과 연루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네. 꽤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돼 있는 게 가장 큽니다. 사회와의 단절이다. 네, 어떤 조직에 소속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건데요. 예. 쉽게 말하면 비사회화된 사람들인 거죠. 예. 그것도 과거에 말이죠. 그 노래방 손님 토막 살인 사건인가요? 뭐 이런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작년 8월에 이 안양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노래방 운영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던 손님을 살해하고 예. 이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했던 토막 살인범이 있었잖아요. 예. 이 손님과의 사소한 충돌인데 이 사회적이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결국에 끔찍한 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은 이번 사건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 조 기자,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역시 뭐 욱해가지고 벌어진 범죄 같은데 물론 살인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상당히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인데요. 네. 근데 이 통상의 분쟁이나 범죄를 보면 모두 욱하는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모두 같은 경우로 봐선 안 된다는 게 이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예. 이 운전하면서 욱해서 다툼이나 폭행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왕왕 벌어지는 일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해를 못하겠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까지 저지르는 경우까지 갔기 때문에 달리 봐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요. 예. 참 뭐 이런 끔찍한 뉴스 접하고 나면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사람이 무섭다. 세상이 무섭다. 예.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데 현대사회에 이 부적응자가 사실 늘어나면서 이런 범죄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네. 일본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 묻지마 살인을 하는 거리의 악마, 그러니까 도리마 살인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도리마가 일본 말로 뭐예요, 저거? 거리의 악마를 뜻하는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은둔형 외톨이죠. 이 히키코모리들이 30대, 40대가 되면서 이 각종 이 범죄들이 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 이게 예방책도 없고 사회적인 문제다 보니까 우리도 국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뭐 개인이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토막 살인 사건이 최근 추세라고는 한다고 그러지만 더는 이런 끔찍한 뉴스가 좀 안 나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조경진 기자였습니다. 대구의 한 놀이공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놀이기구 열차 레일에 다리가 끼어서 절단되는 날벼락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의왕에선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데 현장에선 생활고를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기환 기자입니다. 구급대원들이 놀이기구 열차 선로에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을 살핍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대구 이월드 놀이공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허리케인이라 불리는 열차 레일에 다리를 끼었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남성은 열차 출발 위치 인근에서
10m 아래로 추락하고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수술이. 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거나 현장 교육, 점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어젯밤 11시 50분쯤 의왕의 한 빌라 안에서 70대 남성과 60대 여성 부부, 30, 4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함께 숨진 가족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여자 글씨예요. 딸 둘 아니면 딸 하나 쓴 것 같은데 부채가 돈 문제로 좀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네.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경찰은 이들 가족이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제 오전 강릉시 왕산면에 내린 폭우로 목숨을 잃은 60대 여성의 아들이 실종 사흘 만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운영하는 펜션 인근에 설치한 평상을 옮기려다 함께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이자 세계 문화유산인 직지를 알리기 위해 10년 전 히말라야 산맥을 누비다 실종됐던 고 박종성 민준영 직지 원정대원의 유해가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충북 청주 고 인쇄박물관에는 두 대원을 추모하는 조형물도 세워졌습니다. 강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히말라야 설원에서 어깨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는 고 박종성 민준영 직지원정대원. 현존하는 금속활자 인쇄본 중 가장 오래된 직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결성된 등반대입니다. 지난 2008년 히말라야 차라쿠사 지역에 아무도 오르지 않은 봉우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시도한 두 번의 도전 끝에 해발 6,235m 정상에 올랐고 직지봉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등반의 실력, 같이 등반하는 산악인들과의 우정, 등산에 대한 가치관, 노력하는 열정, 모든 걸 같은 친구들이었고요. 하지만 2009년 히말라야 히운철리 북벽에 신루트인 직지루트 개척에 나섰던 두 대원은 지금 컨디션이 좋으니 계속 등반하겠다는 교신을 끝으로 실종됐습니다. 그러다 10년이 지난 7월 양치기가 우연히 두 대원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현지로 출국한 유가족들은 산악인들의 풍습에 따라 시신을 화장했고 두 대원의 유해는 유골함에 담긴 채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대원과 함께 활동했던 산악인들은 충북 청주 고인쇄박물관에서 추모제를 열고 고인들을 추모했습니다. 이곳 청주 고인쇄박물관엔 세계 최초 금속활자인 직지를 알리려 누구도 가지 못한 길에 올랐던 두 대원을 추모하는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을 알리려 히말라야를 누비던 두 대원은 따뜻한 고향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전동 스쿠터를 탄 70대 노인이 승강기로 돌진해서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죠. 그 정도로 승강기 문이 약한가 싶었는데 현재 안전 기준으로는 달리는 스쿠터나 휠체어를 버텨낼 수 있는 승강기가 없다고 합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70대 노인이 탄 전동 스쿠터가 빠르게 돌진하더니 승강기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8m 아래 지하철역 대기실로 떨어진 노인은 크게 다쳤습니다. 승강기 문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2008년 안전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몸무게가 60kg인 어른 2명이 시속 10km로 문에 충돌해도 버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스쿠터는 차체만 100kg에 달합니다. 노인이 탄 채로 달리다 보니 안전 기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기본적으로 100kg 넘죠. 전동 휠체어는 120kg, 제일 무거운 거는 그것도 입항해서 135kg네요. 강화된 안전 기준도 전동 휠체어 충돌 사고에는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강도 규정을 마련을 할 때 전동 스쿠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격을 가할 정도까지 그 사항을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승강장문 충돌로 인한 추락 사고만 4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청문회 앞두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소식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이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사학재단에 50억 원대 소송을 걸어서 이겼습니다. 야당은 부자가 짜고 친 소송이라면서 당시 재단 이사였던 조 후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10월 조국 후보자의 남동생 회사는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공사비 50억 원을 물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이 소송으로 다툴 때 조 후보자는 아버지 재단의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웅동학원은 스스로 변론을 포기하고 50억 원의 빚을 떠안으며 패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동생 측이 부친의 재단에서 돈을 빼내려고 소송을 냈는데도 재단이 대응하지 않았고 재단 이사였던 조 후보자도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웅동학원의 이사장인 고인이 되신 후보자의 아버지, 그리고 법학 교수로서 웅동학원의 이사를 맡았던 후보자가 봉희 김선달 대동강 물 팔아먹는 듯한 이런 소송에 그냥 묵인하고 인용하고 인정했다면 여기에 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50억을 동생에게 넘겨주려고 재판을 일부러 져준 것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바른미래당은 희대의 일가족 사기단이라며 해명을 피하고 있는 조 후보자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부분, 또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회피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 때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하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 당일 내놓는 해명이 설득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홍콩이 우리보다 1시간 늦죠. 이제 홍콩도 밤을 맞이하고 있을 텐데요. 내일 최대 규모의 시위가 예정돼 있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군의 투입 가능성에다가 홍콩 경찰은 엄격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력 시위를 멈추자는 온건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범죄인 인도법 입법 강행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가 석 달째 이어지면서 폭력을 멈추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위대의 공항 점거 당시 발생한 환구15 기자 폭행 사건을 계기로 친중 인사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我在香港这么长时间土生土长在这里，从没看过就香港发生这么重大的这个机场冲击的这个。 홍콩 최고 갑부인 리카싱은 문회보와 대공보 등 친중 성향의 홍콩 매체에 시위대 폭력 행위를 규탄하는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입법회 점거와 중국 국가휘장 훼손, 공항 마비에 시위대를 향한 무차별 폭행 등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홍콩이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 경찰은 빅토리아 공원 집회만 허용하고 행진은 불허한 상황입니다. 任何人在已经我们发了反对通知书还要参加的话，他就犯了这个参与非法这个执集罪。 여기에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무장경찰 부대가 홍콩에서 불과 10분 거리인 선전시의 체육관에 대규모로 전개해 언제든 투입이 가능합니다. 내일 시위에 300만 명까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온건파의 이탈 여부가 변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송환법 반대 진영이 자동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대량으로 인출해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은행들은 비상계획을 꾸리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지금 노아베 캠페인으로 일본 안 사고 안 간다 확산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광객들이 없어서 백길이 뚝 끊겼다고 해요. 대마도가 인구가 3만인데 작년에 41만 명 관광객이 찾았고 네. 99%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왕복 2만 원대 초저가 상품까지 생겼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네, 선착장이 썰렁하군요, 정말. 섬이 말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대마도라고 부르는데 대마도가
대마 불사가 아니라 대마 즉사하게 생겼습니다. 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입니다. 평소 주말이면 여행객들로 가득 찼을 대합실은 한산하다 못해 썰렁한 모습입니다. 여행객들로 붐볐을 음식점도 텅 비었습니다. 토요일이 뭐 지금 이 시간에 합니다. 근데 없어요.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여객선사들은 보시는 것처럼 아예 문을 닫고 일본 노선 운항 중단에 나섰습니다. 부산과 대마도를 잇는 여객선사 6곳 중 4곳이 백기를 끊었습니다. 지난 16일에 이어 내일부터 주 6회 부산과 일본 대마도 이즈하라를 운항했던 한 여객선사가 운항을 중단하면서 모든 노선의 운항이 중단됩니다. 그나마 부산과 대마도 하타카츠를 오가는 배가 일부 운항하지만 손님이 없어 왕복 2만 원의 초저가 상품까지 나왔습니다. 손님이 드니까 계속 줄이고 있지. 지하 주차장도 지금 낼 자리가 없을 정도의 친구고 텅텅 돼 있어요. 여객선사들은 일본 여행객들이 더 줄어들면 그나마 운항하던 다른 노선의 운항 중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을 유포한 방송 작가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법원은 초범인 피의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이 퍼진 건 지난해 10월. 지라시를 만든 건 프리랜서 방송작가 이모 씨로 이 씨는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짜깁기에 자신의 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또 다른 방송작가 정모 씨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불륜설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작가에게 1심 재판부는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루머가 피해자들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 목적 아래 이뤄진 것이라며 폄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나영석 PD 등 피해자들이 나쁜 측면에서의 대중적 관심도 어느 정도 견뎌야 하는 공인이란 점, 초범인 작가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공인이라는 점 등이 양형 기준으로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것. 한편 방송작가 정 씨가 만든 지라시를 재가공해 유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이모 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보그너 MBN 여자 오픈이 엄청난 폭우에도 명품샷을 이어갔습니다. 박민지 선수는 코스 레코드를 세우며 통산 3승 기회를 잡았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장대비에도 아랑곳 없이 선수들이 경쾌하게 스윙합니다. 황율린의 샷은 정확히 홀컵 옆에 멈춰섭니다. 굵어지던 빗줄기는 이내 폭우로 돌변해 그린으로 빗물이 흘러내리고 홀컵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경기 중단이 불가피했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비가 살짝 잦아들기 무섭게 골프장 직원들이 능숙하게 물빼기 작업에 돌입해 1시간 만에 재개했습니다. 선수들의 샷감도 갤러리들의 열의도 흔들림 없었습니다. 이 옷을 한 3번 정도 입었다 벗었다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똑같은 상황이니까. 오락가락하는 빗 속에서 박민지는 보기 없이 버디 8개를 잡으며 코스 레코드를 세웠습니다. 두 타차 단독 선두로 뛰어오른 박민지는 통산 3번째 우승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늘 한 샷 한 샷 그 샷에 되게 무아지경으로 쳐서 좋은 스코어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장하나와 박주영도 이틀 연속 5언더파를 쳐 역전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폭우의 심술도 선수들의 달아오른 샷감을 꺾지 못했습니다. 비 예보가 없는 내일 최종 라운드에서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비구름대가 길고 가늘게 만들어져서 같은 지역이라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또 내리지 않는 곳이 있었는데요. 비는 오늘 밤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시간당 20mm 이상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광주와 대구를 비롯한 남부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한낮에 광주와 대구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30도 안팎을 나타내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30도로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 높은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 33도 안팎으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의 낮 기온 29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주 초반까지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쯤에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리산에서 오늘 촬영한 구름 사진입니다. 말이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아까 대마도 소식 전해드려서 그런지 말이 조금 당황해하는 것 같은데요. 멋진 상상력입니다. 아까 MBN 옆에 중국집에서 점심 먹고 카드 내면서 제가 영수증은 주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사장님 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 알겠습니다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카드는 드릴게요 하더라고요. 네. 멋진 생활 속 유머입니다. 네, 답답한 뉴스 속에서 좀 웃어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